딸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68세 박영숙 어르신은 평소처럼 우편함에서 건강보험 고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달 6만 원 내던 보험료가 19만 원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3배가 넘게 오른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세무 전문가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세대 분리한 것뿐인데 왜 부모가 갑자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병원 한 번 안 갔고 소득도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매달 올라갑니다. 더 답답한 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알아보려 해도 제도는 너무 어렵고 공단 전화는 연결조차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매달 몇십만 원씩 더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왜 갑자기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료를 대폭 줄이는 7가지 핵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8개월간 실제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제도 담당자 인터뷰까지 정리해 만든 자료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분리를 하십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피부양자 자격 문제 때문입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그 절반은 회사에서 대신 부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면 약 18만 원 정도가 보험료이고 실제로는 9만 원만 본인이 내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은 물론 보유한 집이나 자동차, 연금, 금융자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도 연금과 재산만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0세 김명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막내 아들이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를 했고 어르신은 전입신고만 간단히 마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들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받아든 건강보험 고지서에는 13만 7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단에 확인해 보니 어르신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넘겨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연금과 소유한 주택이 보험료에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보험료가 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고지서는 나온 뒤였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임대소득 등 일정 기준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세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상승폭은 개인별로 매우 다릅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120만 원 수준이고 집 한 채와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1600cc 이하 차량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2000cc 이상 고배기량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가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시세가 오르면 재산세 과세 표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연동되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몇 년 사이에 시세가 올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고 나서야 사정을 알게 되지만 고지서가 이미 나온 이후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세대 분리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조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와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한 지 오래되었다면 자신이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왜 갑자기 오르는지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산도 없고 연금도 적은데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아서입니다. 건강검진이 보험료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 여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보험료 산정 시 받게 되는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산 요인이 붙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조명희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던 조 어르신은 따님이 결혼하며 세대가 분리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12만 3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다시 날아온 고지서에는 16만 2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득도 그대로고 집도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고 공단에 문의했더니 지난 4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됐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이후 병원 가는 게 꺼려졌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니 괜찮겠거니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단순한 건강 확인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시 기본점수 외에 위험계수를 부여받습니다. 이 위험계수는 생활습관질환 가능성과 조기 사망 확률 등을 반영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실제로 검진을 받은 사람에 비해 받지 않은 사람은 월 평균 보험료가 3만 5천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정순 어르신은 저희 영상을 보고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다음 달 고지서에서 3만 8천 원이 줄었다며 고맙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한 번으로 보험료가 실제로 줄어드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본인이 속한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동네 병원 중 검진 지정기관을 찾아 예약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검진표와 신분증만 챙기면 되고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금식을 하신 상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폐 기능 등 10개 이상 항목을 검사하며 연령대에 따라 암 검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결과가 발견되면 추가 정밀 검진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66세 이상이라면 노인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그 기록이 남아서 건강위험군 분류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험료 산정 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검진은 건강을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아프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 해도 보험료 때문에라도 2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보험료가 올라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예약하셔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보험료가 오르고 세대분리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말로만 들으면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본 일이 아니라면 이게 정말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5세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난해 셋째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셨고 특별히 걱정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날아온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월 6만 원만 납부하시던 보험료가 갑자기 19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세대 분리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최근 4년간 건강검진도 받지 않으셨는데 그 사실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신 겁니다. 결국 연금에서 19만 원씩 빠져나가면서 생활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8세 최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작년에 37년 다닌 회사를 정년 퇴직하셨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소박하게 노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새 차를 구입하면서 본인이 타던 2019년식 2200cc 그랜저를 아버지에게 명의 이전해 드렸습니다. 효도한다고 좋은 차를 드린 건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해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본 최 어르신은 보험료가 6만 원 넘게 오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공단에 전화했더니 차량이 1600cc 이상일 경우 보험료 산정에 추가 점수가 붙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차는 한 달에 2~3번 장을 볼 때만 쓰고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단지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다시 차량 명의를 아들 앞으로 돌렸고 보험료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효도한다고 준 차였는데 내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요. 세 번째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3세 송명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송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30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땐 1억 8천만 원 정도였고 오랜 시간 같은 집에 정들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서 그 집값이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자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왜 보험료가 오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재산의 과세표 준액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 역시 연동되어 인상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결국 송 어르신은 매달 보험료로 42,000원 이상을 더 내게 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집은 평생 살 집이기 때문에 팔 계획도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여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몇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구조는 누구에게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셨다면 지금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최근 2년 내에 받으셨는지, 명의로 된 차량이나 집이 있는지 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 분의 사례처럼 세대 분리나 차량 명의, 건강검진 한 번으로도 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면 또는 이미 오른 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활용하고 계신 7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빠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오릅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보험료 산정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검진표와 신분증만 챙기면 동네 병원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 사는 68세 김정순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병원을 멀리 하시다가 보험료가 자꾸 올라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영상으로 검진 제도를 알게 된 뒤 병원을 찾아가셨고 검진을 받은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38,000원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45만 원 이상 절약하신 셈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감소 신고입니다. 농사, 가게, 일용직 등 일을 그만두셨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료는 예전 그대로 나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 감소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보험료를 새로 산정해 줍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76세 이상문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소규모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안 좋아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여전히 한 달에 15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공단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니 농지원부와 소득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접수한 결과 보험료가 9만 2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매달 6만 6천 원, 연간 80만 원 가까이 절약하신 셈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재합가 신청입니다. 자녀와 다시 같은 주소지로 세대를 합치게 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직장 가입자여야 하며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69세 문영자 어르신은 이혼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세대가 합쳐졌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세대 재합가를 신청했고 피부양자 조건에 맞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달 18만 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0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차량 명의 조정입니다.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1600cc 이상 차량, 고급 차량 또는 9년 이내 신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가산점이 붙습니다.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만 있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차량 명의를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자동차 보험, 정비, 사고 처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 정비입니다.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특히 아무도 쓰지 않는 소규모 임야나 땅이 있는 경우 그것이 보험료를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필요 없는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에는 세금 문제가 따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득공제 항목 활용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지출 요소들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이 중 소득 항목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시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 중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 빠지는 공제 항목이 많아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험료 분할 납부입니다. 갑자기 올라버린 보험료가 부담돼 납부가 어려우신 경우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면 월납, 격월납, 분기납 등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1577-200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금 수령일과 보험료 납부일이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이 생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7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매달 보험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전화 한 통이나 서류 한 장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면 지금 당장 메모해 두시고 영상 끝난 후 바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료가 왜 갑자기 오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행동하셔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확인하셔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고지서를 다시 꺼내서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평소보다 유독 많이 나온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최근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쳤던 검진 시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셨거나 주소지를 따로 둔 지 오래되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역가입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고 조건만 맞는다면 다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는 2분만 투자하셔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절차도 아니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 하나로 여러분의 보험료가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 알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름휴가 지원금 혜택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 있으니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 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